안녕하세요. 돈의 감각을 키우는 머니센스입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치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봐? 사고로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줄어서? 주변에서 들으라고 해서? 특히 와이프가 갑자기 내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든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는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다쳤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죠. 그러면 많고 많은 보험 중에 어떤 보험을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까요? 이왕 보험 가입하는 거 많이 타먹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농구선수끼리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키가 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부부의 아이가 키가 클 확률이 높을까요? 물만 마셔도 농구선수의 아이가 키가 클 확률이 99% 이상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다들 집에 족보 하나씩 있죠? 족보를 펼쳐서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가 아프셨고 우리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셨고 고모 이모들 다 확인해봐요. 제가 가족들을 확인해보라는 이유는 병도 유전적인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어릴 때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영상 들을 필요 없겠죠. 보험 가입할 때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유전적으로 약한 질병에 대해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주로 허리나 무릎이 안 좋으시면 상해 보장을, 가족 중에 고혈압이 많으시면 뇌혈관 보장을, 치매가 몇 분 계셨다 그러면 치매보험을, 아시겠죠? 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외가 친가를 합쳐서 갑상선암 포함하여 암 진단 받은 분이 무려 8분이에요. 제가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당연히 높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암이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전까지는 보험 가입을 생각지도 않다가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험을 미친듯이 가입했어요. 지금은 암보험이 한 5개 정도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암이 한 번쯤은 온다. 대신 몸 관리를 꾸준히 하고 암보험 잘 들어놓고 건강검진만 매년 잘 하면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험 가입 1순위는 유전적으로 약한 질병에 대해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가족 중에 딱히 질병이 없다거나 1순위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다음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세요. 과거에는 3년 갱신에 실제 의료비 100%를 보장해 줬는데 현재는 1년 갱신에 의료비의 8, 90%만 보장해 줘요. 과거에 비해 많이 안 좋아졌지만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입하셔도 돼요. 실손보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계속 보장이 축소되고 보험료가 상승하니까 가입하시려거든 서두르세요.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실손보험을 많이 수령한 사람들은 갱신 시 보험료를 올린다고까지 하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많이 삭막하잖아요. 자녀가 자전거 타다 실수로 상대방 차를 긁어도 상대방이 절대 그냥 안 넘어가죠. 도색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에요.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의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사례 말고도 아이가 친구와 놀다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그리고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광범위해요. 다만 고의로 일어난 사고는 당연히 보상을 안 해주겠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이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우리 집에서 부모님도 모시고 사촌동생도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꿀이죠? 다만 주계약은 아니라서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세요. 주의할 점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지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지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지 잘 확인하셔야 해요. 예전에는 보험 상품이 간단했어요. 암진단 시 얼마 나오고 입원하면 얼마 나오고 그래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가입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암보험이라고 해놓고 고액암, 일반암, 3대 특정암, 5대 특정암 아주 문어발처럼 나눠놨어요. 예전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부밖에 안 줘요.
입원비도 중환자실 입원, 상급병원 입원, 그냥 입원. 아니 보험을 가입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보험 전문 자격증이 있는 나도 요즘 나오는 보험들은 설계서 약관 다 들춰보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고 가입하겠어요? 그래놓고 왜 보상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둥. 약관에 적혀 있겠죠. 그 두꺼운 책 잘 뒤져보면. 그리고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이자율, 사고율 등을 따져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요. 쉽게 설명해서 보험회사는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보다 고객한테 줄 보험금을 적게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암인지도 모르고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암보험금을 지급 안 해도 됐었는데 최근 들어 의료기기들이 발달하니까 암도 초기에 바로 발견하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이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야. 당연히 수익을 늘리려면 다음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보장을 확 줄이겠죠.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험은 절대 과거보다 좋은 보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보험은 되도록 해지하지 마세요. 특히 꼭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은 첫 번째,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실제 의료비 100%를 보장해줘요. 앞으로는 이런 보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2008년 이전 암보험이에요. 갑상선도 일반암과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해줘요. 이전에 가입한 저희 어머니, 이모들 다 갑상선암임에도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받았죠. 세 번째, 2004년 이전 생명보험 수술 특약이에요. 임플란트도 치조골 이식수술로 보장이 가능해요. 요즘 수술 특약은 임플란트는 보장 안 해주죠.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을 월급에 얼마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월급의 5%에서 10% 정도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추후 사고 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에 연간 1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추후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돼요. 즉 월납으로 83,000원까지는 꼭 가입해서 보장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으면 좋겠죠.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